안녕하세요. 정창권입니다. 이번 시간엔 장애인사인데요. 여러분, 조선시대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조선시대 장애인과 현대 장애인은 또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들이 조선시대 때 어떻게 살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떤 대우를 하고 그 속에서 장애인들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래서 또 현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저력,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요한 사람들인지 장애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당히 긴 내용을 빠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숨 막힐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은 뭐라고 불렸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장애를 어떻게 규정을 했을까요? 보시면 전통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장애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독질 혹은 독질자, 폐질자, 잔질자, 병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병신 요거 아닙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병질자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전 사람들은 장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병을 가진 사람, 독한 병, 폐질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중증 장애인, 잔질은 아직 병이 좀 남아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병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인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그러면 어때요? 안질, 다리가 아픈, 예를 들면 다리를 전다, 각질, 이런 식으로 다 병질자를 썼습니다. 병이라는 건 뭐예요? 장애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병은 어때요? 언제든지 나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병이라고 했을 때는 장애라고 하는 항구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을 수 있는 일시적으로 아픈 사람. 그러니까 장애를 굳이 따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쟤 언제든지 나을 수 있고, 저거 상관없어. 약간 아픈 사람이야.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 지금처럼, 쟤 장애인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병이라고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인식이 나았던 거죠, 보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근대, 역시 일제강점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19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불구자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불구, 갖출 구자잖아요. 뭔가를 갖추지 못한 사람. 산업시대에 뭔가를 갖추지 못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기능이 결여됐다. 소위 말하면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 사람들은 사회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어디 집안에 갇히거나 아니면 어디 수용소에 갇히거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드디어 어딘가에 갇히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 1981년도에 이제 세계 장애인회를 기념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원래는 장애자라고 하는 일본어에서 이것도 온 거예요, 사실은요. 불구자도 마찬가지. 일본의 메이지 시대 때 일본의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보면요. 근데 이 장애인이라는 건 뭔 말입니까? 장애, disabled잖아요.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어딘가에 갇혀 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면서 자기 일하면서 살다가 근현대에 오면서 장애인들이 서서히 어딘가에 갇히게 되고 우리하고 격리돼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갈수록 좀 서서히 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장애인 복지 정책이 어땠느냐 보면은요, 굉장히 선진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장애인들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했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장애인과 함께 잘 살면 정부에서 상을 주고, 만약에 장애인을 학대한다 그러면 벌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과 잘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단은 했고요. 두 번째, 장애인들도 반드시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져서 스스로 먹고 살게 했습니다. 자립생활을 하게 한 거죠. 지금은 뭐예요? 장애 수당을 주고 저기 사회 외곽에서 살도록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아주 허드렛 일만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모든 장애인들이, 최한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장애인이라도 배우고 일할 수 있어야 된다. 홍대용은 또 그런 말 하죠. 장애인도 모두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옛날에 서당에 그러면 장애인들도 갔다고? 예, 갔습니다. 예전에 서당은 통합서당이었습니다. 장애냐 비장애냐 안 따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효교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예, 다리 지체장애 있는데 서당에 가서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시인이 되죠. 그 다음에 성균관, 요즘으로 따지면 대학교잖아요. 대학교에도 그러면 옛날에 장애인들이 갔어요? 갔습니다. 강희천이라는 사람이 보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산 정약용의 동창생입니다. 이 사람은 한쪽 눈이 안 보였고 한쪽 다리를 못 썼습니다. 그래서 늘 목발을 짚고 이 친구의 주특기가 뭐냐면요. 다큐멘터리 작가였거든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특이한 문물들을 기록해가지고 한경사를 남긴, 소위 말하면 다큐멘터리 작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에 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과거 시험도 그럼 봤나요? 봤죠, 당연히. 조선시대 장애인들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높은 벼슬을 많이 했는데 전부 과거 시험 봐가지고 다 나갔었습니다. 관직에. 그 다음에요. 조선시대 정부 정책이 특이한 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 훨씬 지금보다 저는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딱 두 가지를 썼습니다. 장애인 중에 자립이 가능한 사람은 자립하게 하고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이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데 자립이 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별도의 것들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별도의 직업과 관직까지 딱 주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점복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여러분들 점치면 뭐 요즘에야 에이 점쟁이 해가지고 미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시각장애인들은요, 점으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첩도 많이 줬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점복을 잘 치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바로 명과학이라고 하는 간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벼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말 알죠? 봉사가 뭐냐면 명과학의 종팔품 벼슬 이름이었습니다. 그만큼 높은 직이에요. 그냥 천대시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독경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의료행위입니다. 예전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병이 들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독경을 앉아서 시각장애인들이 독경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많은 돈을 벌었죠. 그 다음에 악공들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 음악을 했는데 그 음악을 잘하면 관현명인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국립국악원처럼 예전에는 뭐예요? 장학원에 들어가서 관현명인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들은 벌써 600년 전에 벌써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명통시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모여가서 후진도 양성하고 또 같이 단체 활동하면서 어려운 것들도 정부에 제안하고, 그리고 정부의 기후제 같은 경우 정부 일도 해주고요. 이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이잖아요. 자립을 못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정부에서 정책들을 쌀이라든가 구입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줬던 겁니다. 이렇게 자립 가능한 사람하고 불가능한 사람 딱 나뉘어서 정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장애인들한테 많은 요즘도 장애인들의 어떤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에 또 조세라든가 부역, 군역, 세금은 일체 면제시켰죠. 군대도 안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감형제도라든가 연자제, 법에 의해서도 나름대로 혜택을 줬었습니다. 혜택이 아니죠. 장애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죠. 그 다음에 시정, 부양자, 소위 말하면 활동보조인이 벌써 조선시대 때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활동보조인 제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잔치라든가 생필품 같은 장애인들의 생활을 늘 지원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다시피 명통시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장애인 단체가 우리나라에 이미 세종대 때 조선 전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장애인들의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썼느냐, 특히 임금들이. 그게 바로 유교의 천사상, 특히 천인가망설 때문에 그런데요.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부에서 복지를 잘못해가지고 이들의 원망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하늘에서 뭡니까? 이 지상에 자연재해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들은 항상 약자들을 늘 중심에 두고 약자들을 잘 해서 그들의 원망하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역시 환과고독, 다른 뭐 과부라든가 호라비처럼 똑같이 항상 하소연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해서 이 자연재해를 일으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장애인 복지가 발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왕들도 장애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세종대왕이죠. 세종은 어때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시각장애 2급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할 정도죠. 어두운 곳은 거의 혼자 못 갔고 부추기거나 누가 부추김을 받았거나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셨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한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사실은 세종의 눈하고 맞바꾼 겁니다. 세종의 눈을 희생하면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세종대 때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거의 표준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정도로 세종은 왜 성군이냐면 한글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문화니 국방이니 뿐만이 아니라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썼죠. 그 다음에 숙종이나 정종, 시력장애로 많이 힘들어했고 순종은 성기능장애로 힘들어했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참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예전에는 똑같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과거에 급제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활동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아이러니컬하게요. 정치공간이었습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문이나 예술가였습니다. 이게 사라져버린 적이 언제인지 아세요? 장애인들이 정치를 못하기 시작한 적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예, 일제강점기입니다. 장애인들이 집에서 못 나오게 된 것도 그때부터거든요. 그리고 또 현대입니다. 현대 장애인들이 정치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례대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여러분 정승부터 하나 볼까요? 정승은 누구예요? 예,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요즘으로 따지면 국무총리죠. 국무총리가 지금 상상이나 하겠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장애인 국무총리가 수두룩했다라는 겁니다. 봐보세요. 허조. 조선 전기에 척추장애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곱추였거든요. 근데 뭘 했습니까? 조선의 예약 문물을 이분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균, 중종대 때 우의정이었죠. 간질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제일 힘들었던, 고치기 힘들었던 병이 바로 간질이었잖아요. 근데도 임금은 항상 중종을 곁에 두고 못 떠나게 했습니다. 심의수,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광해군, 선조와 광해군 때 우의정하고 좌의정 했던 분인데요. 지체장애인, 여러분 안진명이라고 들으셨죠? 완전히 두 다리를 못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이분은 뭡니까? 조정을 놔주지 않았어요, 임금이. 실제 실록해서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부사 심의수가 입시하였으나 안진뱅이병 증세가 있었으므로 왕이 중간에게 명하여, 내시들한테 명하여 그를 부축해서 오르내리도록 하였다. 어때요? 출퇴근하기 힘드니까 아예 그냥 업고 출퇴근 시켰던 거예요. 이 정도로. 그 다음에요. 봐보세요. 조선 후기에 노론하고 소론의 영수들, 요즘으로 따지면 야당과 여당의 영수가 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윤지환이 소론의 영수였고 김재로는 노론의 영수였거든요. 봐보세요. 뭡니까? 윤지환은 숙종대 때 우의정이었고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김재로는 영조 때 거의 17, 18년 동안에 영의정을 했습니다. 영조의 탕평책을 김재로가 거의 다 뒤에서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윤지환은 한쪽 다리밖에 없었고요. 김재로는 곱추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 이원육 대감이라고 알죠? 난장이라고 들으셨죠? 외소증 장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공은 어때요?
한쪽 눈이 시력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위 관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승급 말고 그 밑에 판서급들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양성지, 권절, 세종대 때 집현전 학사들이었고요. 다 어때요? 공조판서, 무슨 뭐 호조정랑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설인, 이 사람은 정신장애인 중에요. 그것도 정신분열증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정신분열하면 다들 정신병원에 가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심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결혼도 시키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분도요, 공설인도 정신분열증이었거든요. 근데도 대사원, 요즘으로 따지면 검찰총장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암 유이춘 같은 경우는 절름발이었거든요.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재학에다가 전라감사까지 지냈죠. 더 있어요. 이덕수라는 분. 이분은 뇌직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언어장애인이었습니다. 아니,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이었는데요. 봐보세요. 동지 정사는 뭔지 아세요? 요즘으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갔다 왔던 거죠. 그 정도로 이덕수도 뛰어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수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실학의 원조거든요. 이분도 청각장애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어때요? 조선시대 때는 뭐 장애인들한테 한계가 없었구나.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정승효, 판서, 그 다음에 학자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여기 보면 이정, 예술가의 대표적인 분인데요. 임진왜란 때 오른팔이 잘려버렸습니다. 그때 어때요? 원래 유명한 화가였는데 오른팔이 잘리니까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대나무 그림 하나만 집중했었습니다. 대나무 그림이 조선시대 때는 최고로 쳤거든요. 산소와 그 다음에 대나무가 그 위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묵죽화의 대가인데, 여러분 지금 5만 원짜리 화폐 뒤에 봐보세요. 이 묵죽화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정이었습니다. 지체장애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조성기라든가 기정진, 유명한 화가요, 철학자들이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양반층이었다면 중인층은 어땠느냐? 주로 중인층들은 전문직이나 예술가의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장애인들은. 그래서 강치주라든가 최북, 장원, 이 사람들이 바로 중인들인데요. 최북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직업 화가로서 아주 많은 그림을 남겼죠.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장원이, 여러분 소파 방정환 다 아시죠? 어린이를 위해서 평생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어린이를 위해서 평생 산 분이 바로 장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조선시대 때 가장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게, 여러분들은 천자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9세기에 가보면 달라집니다. 제일 많이 봤던 게 이 책입니다. 아이 원남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보시겠지만 목판본입니다. 실제 장원의 책입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가 많은 책이 바로 계몽편이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봐보세요. 계몽편. 얼마나 많이 봤으면 해졌는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봤고, 심지어는 이렇게 딱지본으로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질 정도인데요. 그래서, 딱지본이 아니라 이게 활자본까지 만들어진 건데, 이게 장원이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인데 소아마비에 의한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평민층은 뭐였느냐? 아시겠지만 평민층들은 농업이나 상업을 했겠죠. 그래서 평민층이 이렇게 안흥국이나 탄제 같은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든가 대장간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하층민들은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직업을 갖고 자립을 했습니다. 보면 노비로 활동하다든가, 여왕인들은 주로 뭐예요? 이렇게 주로 어떤 장이들, 무슨 여러 가지 기술자의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하층민들은 거린으로서 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지금하고 달리 장애를 크게 따지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장애인들이 살기가 힘들어졌느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또는 차별이라든가 배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건 희한하게도 일제강점기였다라는 겁니다. 그 문화가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왔던 것인데, 우리들은 마치 옛날부터 장애인이 그런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장애인들은 어땠다고요?
그만큼 정부에서 많은 복지 정책을 쓰니까 그만한 역할들을 해내면서 우리 역사의 한 축을 이루어서 계속 살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의 저력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대 장애인들이 왜 복지가 발달해야 되느냐? 바로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우리들의 노력이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